독서는요, 정말 뇌가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우리 뇌는 생존에 직결된 것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평소에는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애가 책을 잘 안 읽어서 고민이다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요, 이 뻔한 걸 잘 안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게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공부하는 엄마, 천재를 키우는 반부마마입니다. 공부 잘하고 글 잘 쓰고 영어도 잘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책 읽기, 독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아시나요?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스티븐 크라센 교수는 외국어를 익히는 것이나 또 공부를 하는 것, 글쓰기를 잘하는 것 모두 다 책 읽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요. 책에 레퍼런스만 지금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연구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가장 믿을 만한 연구 결과고, 뭐 더 나은 엄청난 발견을 하지 않는 한 공부, 외국어, 글쓰기에 대한 해답은 독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책을 잘 안 읽으려고 하잖아요. 뭐 애들만 안 읽습니까? 어른들도 잘 안 보잖아요.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독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크라센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책 읽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엄청 뻔한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우리 애가 책을 잘 안 읽어서 고민이다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요, 이 뻔한 걸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먼저 독서, 읽기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크라센 교수가 얘기하는 읽기라고 하는 건 강제로 읽게 하는 추천도서라든지 독후감을 쓰게 하는 독서 활동이 아니에요.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읽는 자율독서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율독서란 독후감을 쓸 필요가 없고, 한 장이 끝난 다음에 퀴즈에 답하지 않아도 되고, 단어의 뜻을 모두 사전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혹시 아이에게 책을 읽힌다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게 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독서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이 자율독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이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집에 책이 많으면 독서를 더 많이 한다. 학급 문고가 충실하면 독서를 더 많이 한다. 학교 도서관이 괜찮으면 독서를 더 많이 한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쉬우면 더 많이 읽는다. 되게 당연한 말인 것 같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책을 워낙 많이 사주시기도 하고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도서관들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책이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책을 읽게 만드는 환경은 따로 있다. 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책을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해요. 베개, 편안한 의자, 그리고 카페트가 있을 때. 도서관의 경우에는 칸막이로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할 때 도서 코너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은근 되게 중요한 게, 조용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아이들 책상이나 이런 거에는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저 역시도 책상 비싼 거 사줬고, 요즘은 또 독서대도 또 알아보는 중이에요.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 소파를 바로 책 읽기에 좋은 환경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바닥에 매트랑 쿠션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뒹굴거리면서 책을 보기도 하거든요. 집 어느 공간이 됐든 책을 읽기에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신경을 좀 쓰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TV만 안 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한 환경이어야 되잖아요. TV만 끄면 공간적인 환경은 아마 충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집에 이런 공간을 확보를 못한다 하시면 도서관을 활용하셔야 돼요. 큰 도서관을 이용하라고 나오는데, 그 기준은 책이 400권 이상 마련이 된 도서관이 읽기 성취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읽기 환경에 적극적으로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솔직히 이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이 이 소득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소리내어 읽어준다. 제가 이 부분은 잘 못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글자를 좀 익힌 다음에는 잘 안 읽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귀찮아서. 그런데 아이
아이들이 책 읽어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책을 소리내서 읽는 것 자체가 리터러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저 역시 귀찮지만 좀 더 읽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부분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천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책 읽기를 하는 동안 만약에 학교에서라면 선생님이 또 집에서라면 부모가 같이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독서량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독서의 장려는 기본적으로 이 모델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책을 안 읽으면서 아이에게만 읽으라고 하면요, 그거는 강요예요. 저는 아까 3번 소리내서 읽어주기는 솔직히 제가 귀찮아서 잘 못해줬거든요.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책을 좀 자율적으로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가끔 지인분들께서 애들 둘을 보면서 어떻게 책을 읽을 시간이 내냐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 경우가 계시는데, 저는 제가 집에 앉아서 책을 읽는 그 자체가 육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막 아이들에게 공부를 직접 가르치고 청소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물론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는 모습이겠지만, 그렇지만 그냥 소파에 앉아서 아이들한테 책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또 글 쓰고 이런 걸 하는 걸 일상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육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부모가 책을 읽어라. 혹시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는 책 사이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끼워서라도 읽는 척이라도 하라고 주변에 말을 해요. 애한테 책 읽으라고 말을 해놓고 엄마는 핸드폰 하고 있으면 그거 같은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육아는 엄마의 독서 그리고 아빠의 독서입니다. 아이들 문제집 풀기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5번째,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책 읽을 시간을 준다.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시간이 있는 아이들이 너무 없어요. 집에 책도 많고 쿠션도 있고 좋은 책상 사주고 다 좋은데 정작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독서는요, 정말 뇌가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우리 뇌는 생존에 직결된 것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평소에는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머리 쓰는 걸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독서는 뇌 활동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책 읽거나 공부하거나 하면 배고프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뇌를 굉장히 많이 쓰게 하기 때문입니다. 뇌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서를 하게 하려면 뇌한테 너 지금 독서를 해도 안전하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은 배가 고프면 안 됩니다. 독서 전에 먹을 걸 좀 챙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어머님들이 알아서 챙겨주실 거예요. 이거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란 그냥 단순히 독서를 위한 30분 이게 아니라 쫓기지 않는 시간, 뭔가를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없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최소한은 3시간을 확보해줘야 자유 독서 30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 3시간을 아이들에게 줘야 빈둥거리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이것저것 하다가 마지막에 30분 자유 독서를 하면 그날은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왜 독서를 못할까요? 우리가 그런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내가 시간만 많으면 독서를 하고 싶어. 무려 그게 버킷리스트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솔직하게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정말 30분 시간을 못 내요. 정말로 리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책 읽을 시간이 없을까요? 30분을 못 내서 책을 못 읽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없는 30분을 못 만들기 때문이에요. 특히 어른들은 계속해서 뭔가 해야 할 투두리스트들이 자질구레하게 엄청 많아요. 장도 봐야 되고 영수증 처리도 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또 아무튼 자질구레하게 자꾸 뭘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요 뇌가 굉장히 좋아해요.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들 뇌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걸 또 처리하고 하면은 되게 뿌듯해. 그러니까 뇌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독서라고 하는 건 뭔가 사람 자체가 각성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인생의 우선순위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뇌는 독서라는 것에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30분 독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3시간을 비워야 겨우 30분 꾸물꾸물 하면서 준비했다가 하면서 30분 독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애들도 너무 바쁘죠.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저희 큰아들이 태권도에서 국기원 테스트 이런 거 한다고 늦은 시간에 가는 걸로 시간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7시 40분에 집에 와요. 6월 동안에만 그렇게 일단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바뀌니까요.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애가 책을 안 봐요. 왜냐면 볼 시간이 없어요. 낮에는 자기도 엄청 바빠요. 게임도 해야 되고 동생이랑 놀기도 해야 되고 종이 접기 했다가 엄청 바빠요. 그러다가 태권도를 갔다 와서 밥을 먹으면 이제 8시 반 정도 되죠.
물론 단순하게만 물리적으로만 계산을 하면 8시 반에서 얘 또 11시 반에 자니까 3시간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시간이 텅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죠. 또 막 자기 하고 싶은 다른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 며칠은 확실히 책 읽는 게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굉장히 길게 확보해야 겨우 30분 책을 읽을 수 있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무조건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텅 빈 3시간, 이 틈새 시간 30분 확보,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30분이 있다고 해도 독서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내가 불안해해요. 아이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숙제 안 해도 되고, 밥도 이미 다 먹었고, 게임 다 했고, 정말 뭔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 심심한 3시간, 그거를 꼭 확보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애들을 학원 한두 개만 보내도 이게 확보가 안 돼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뭐 학원 하나 보내고 집에 와서 숙제하게 하면 거의 시간이 빠듯할걸요? 근데 애들은 또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께서 내가 정말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고 책을 평생 동안 읽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무조건 다른 걸 줄이셔야 돼요. 다른 걸 다 하면서도 틈새 시간에 독서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그거는 욕심이에요. 부모님이 먼저 그게 가능한 일인지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30분 시간 내는 거, 그거는 쉬워요. 그런데 꼭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들로 머리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독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방학입니다. 방학 때 무슨 학원 보낼까 고민하시는 분들, 독서가 평생의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신다면 최대한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애들이 지겨워서 죽을 때까지 그냥 냅두세요.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몸이 좀 뜨겁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신체 활동으로 에너지를 많이 분출한 후에 비로소 뇌가 차분해져요. 저희 아들도 보면 책 읽는 시간, 이런 패턴들을 보면 밖에서 뭔가 막 하고 돌아와서 손을 씻고 뭔가 좀 먹으면 그때부터 조용하게 책을 봐요. 뇌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셔야 합니다. 뇌가 안심할 수 있는 편안한 상태요. 학기 중에는요, 솔직히 3시간 확보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방학을 꼭 활용을 하세요. 애들을 정말 지겹게 해보세요. 그 사이에 엄마는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놀다 지쳐서 지겨워질 때쯤 독서에 흥미를 느끼는 방학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율 독서에 스스로 흥미를 갖게 되어야 시간이 없어도 나중에 시간을 쪼개서 책 읽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퀀텀 육아하는 반부마마였습니다.